안녕하세요, 교수님. Combining the stacked bidirectional LSTM with the self-attention on BCNN for ease-based emotion recognition 이라는 제목으로 미카 2023년 제출할 연구 진행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컨텐츠는 우선 입력 EEG 뇌파 신호의 길이, 그리고 CNN 신경망의 계층의 개수랑 CNN 를 통해서 학습한 레이턴 리프레젠테이션의 길이의 크기가 현재 결론에 도달하는데 어떻게 변경을 했는지 표로 제시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현재 제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피겨로 나타내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 부분 팔로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모티베이션과 연구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LSTM에 대해서 LSTM을 활용하는 이유는 기존의 미사라는 모델이 스태크드 바이디렉셔널 LSTM을 활용해서 CMU 모스아이라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셋에서 높은 성능을 보였었는데요. 네, 이 부분도 이제 감정 인식을 하는 모델이었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이런 SLSTM이 생체 신호에서도 특징을 추출하는데 어, 비슷한 성능을 보일지 효과가 있을지였고요.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뇌파 신호의 뇌파 신호를 통해서 감정 인식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드랑 시드4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퓨전을 하게 된 배경은 먼저 뇌파 를 통해서 감정 인식하는 기존의 방법들이 딥러닝 모델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그중 CNN 또는 LSTM을 많이 활용했고, 그런데 이 CNN과 LSTM이 각각 잘 하는 이제 다른 부분에서 잘하는 게 조금 다른데요. 먼저 CNN은 공간 정보를 이해하는데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LSTM 같은 경우에는 시간 정보를 이해하는데 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연구에서 CNN과 LSTM을 같이 결합을 해서 공간 정보와 시간 정보 측면에서 모두 더 풍부한 정보를 얻는 모델이 개발이 되었고요. 그때 이제 이 두 모델을 어떻게 결합을 할 거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CNN과 LSTM이 개별적으로 입력된 특징을 학습을 해서 학습해서 출력한 레이턴 리프레젠테이션을 이후에 이제 퓨전 레이어에 들어가기 전에 컨캐트네이트를 하고 그 다음 퓨전을 해서 최종 프레딕션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CNN 모델이 먼저 입력된 특징 데이터로부터 공간 정보를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LSTM 레이어가 그 정보에 대해서 시간 정보를 학습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CNN과 LSTM을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이제 생체 신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지 비교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때 CNN 모델에서 나온 출력된 값의 트랜스포머 기반한 셀프 어텐션을 수행을 해서 출력된 스페셜 피처를 이제 트랜스포머 통해서 변형된 공간 특징을 이후에 LSTM 레이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스태크드 바이디렉셔널 LSTM이 기존에 사용한 LSTM보다 컨브 LSTM에서 사용했던 모델보다 좀 더
발전된 Stacked Bidirectional LSTM을 활용을 한 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는 퓨전을 할 때 레이턴 리프레젠테이션을 결합하는 방법인데요. CNN 피처의 크기를 출력된 CNN 피처를 트랜스포머에 넣게 되고 그 이후에 LSTM을 통해서 출력된 피처와 같이 콘캐트네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CNN 피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성능 변화가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면서 이제 실험 결과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먼저 이 방법에 대해서 에블레이션 스터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위에 테이블이 서브젝트 디펜던트 한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앞에서 말씀드린 CNN을 통해서 나온 레이턴 리프레젠테이션의 크기를 500으로 설정을 했을 때 우선 LSTM에 대한 성능이고요. 그 다음은 셀프 어텐션을 적용한 1D CNN의 결과들이고 그 다음으로는 각각 개별 모델을 통해서 학습한 레이턴 리프레젠테이션을 바로 컨캐트네이션 했을 때 출력된 결과 값들이 되겠습니다. 피터는 디퍼런셜 엔트로피를 통해서 학습을 하였고요. 이때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는 퓨전 했을 때 성능 개선이 우선적으로는 시드랑 그리고 시드에서 모든 프리퀀시 밴드를 활용했을 때랑 시드4에서 모든 프리퀀시 밴드를 다 활용을 했을 때 성능 향상을 나타냈고요. 하지만 그 다른 이제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이 모든 프리퀀시 밴드에서는 지속적인 일관된 성능 향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레이턴 리프레젠테이션을 다르게 설정했을 때 그런 부분이 퓨전을 할 때 CNN에 공간 정보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256으로 세팅을 했고요. 앞에서 PSD 피처에 대해서도 성능을 보여드렸는데 아직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우선 D에서만 성능 비교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아직 시드4는 확인 안 했는데 시드에서 모든 프리퀀시 밴드에 대해서 셀프 텐션 CNN 개별 모델이 85.02가 나오는데 이걸 스테이크드 바이디렉셔널 LSTM이랑 에서 통해 학습한 레이턴 리프레젠테이션과 결합을 했을 때 성능 향상이 나타나지 않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방법 말고 두 번째 방법으로 CNN과 CNN을 먼저 학습을 하고 그리고 출력된 공간 정보를 트랜스포머에 통해서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고 그 다음 LSTM에 넣어주는 아크텍처를 구조를 했고요. 이 방법이 기존에 이제 나와 있는 4번 논문에서 펌프 LSTM과 유사한 형태로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했을 때 먼저 D 피처에서 이 부분도 사실 모든 프리퀀시 밴드에서 지속적인 성능 향상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은 앞에서보다 조금 더 많은 주파수 대역대에서 성능 향상이 관찰됐는데요. 근데 1D CNN이랑 어텐션 없는 1D CNN 그리고 스태크드 바이디렉션을 거기에 이제 결합을 했을 때는 성능 향상이 된 부분이 이제 두 주파수 대역대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 셀프 어텐션을 적용한 1D CNN 그 다음에 이렇게 학습한 스페셜 피처를 SPI STM에 넣어줬을 때
총 3개 주파수 대역대에서 성능 개선이 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셀프 어텐션이랑 적용한 CNN이랑 스태크드 바이디렉션 LSTM을 연결한 게 기존의 셀프 어텐션 적용하지 않은 거랑 결합한 거를 비교를 했을 때 성능 향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CNN에 셀프 어텐션을 적용했을 때 성능이 이제 향상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으로도 예상이 되고요. 혹은 모든 프리퀀시 밴드를 사용할 때 310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62차원으로 쪼개서 개별 모델을 기존에 만든 310차원의 입력 크기를 가지는 모델에 넣어주게 될 때 리사이징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모델 학습이 또는 퓨전 시 개선이 되지 않는지 혹시 이런 부분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C를 500 사이즈 그리고 두 번째 메소드를 방법을 활용했을 때 시드에서 모든 프리퀀시 대역대를 활용했을 때랑 시드4에서 모든 프리퀀시 대역대를 활용했을 때 성능 향상이 나타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기존의 퓨전을 하는 첫 번째 방법의 문제점, 생체 신호에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개선된 모델을 콤브 LSTM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그 콤브 LSTM 모델이 이제 기존 모델과 이제 차이점으로는 CNN을 디자인할 때 본 해당 논문에서 소개된 것처럼 커널 사이즈를 더 25로 크게 잡아서 템포럴한 정보를 더 잘 얻어낼 수 있게 디자인한 점이고요. 그리고 원디 CNN에서 나온 출력값을 셀프 어텐션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LSTM에 넣어주는 그런 형태를 디자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오브 아트랑 비교를 했고요. 지금 테이블은 5번 논문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보게 되면 먼저 지금 현재 성능이 DBN보다 약간 떨어지는데 DBN 모델에 비해서 그 차이가 1% 미만으로 큰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 근데 시드4에서 제한하는 모델을 활용했을 때는 DGCNN보다 0.14%더 높은 성능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표준 편차를 확인했을 때 4.95%더 낮은 편차를 보이면서 서브젝트 별로 베리에이션이 성능 베리에이션이 모델의 베리에이션이 낮다는 걸 더 낮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타임라인은 2월 3일부터 2월 8일까지 좀 더 이제 추가 실험을 통해서 파인 튜닝을 가능한지 그리고 앞에서 이제 CNN 사이즈를 500으로 세팅을 했을 때 다른 주파수 대역대별로 다 일정한 성능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개선 가능한지를 조사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추가 실험은 1월 8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고 그리고 2월 9일부터 논문 초안 작성을 시작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2월 28일까지 논문 초안을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는 논문 초안 검토를 하고 3월 6일날 최종적으로 미카 2023년도에 논문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네, 연구 보고 마치겠습니다.